작년까지야 워낙 이제 TSMC가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한 7, 8% 비중이었죠. 물론 그때는 삼성전자 수율 자체가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수율이 거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았었고, TSMC가 거의 한 7, 80% 수율이 나오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TSMC가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은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TSMC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삼성전자는 기존에 뭐 닌텐도 2 쪽으로도 이제 위탁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첫 번째 달라진 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멸치증권 강화문 프리미엄 센터 이하진 차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낙폭이 굉장히 컸죠. 어제 같은 경우는 휴전 2주 연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이제 다시 재봉쇄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협상에 대한 좀 난항을 좀 겪는 게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더 제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번 연장선은 확실히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좀 색깔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왔던 뭐 벤스 부통령이나 아니면 백악관 대변인 쪽에서 이제 톤을 보더라도 이번은 좀 강경하게 나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강경이라는 거는 뭐 끝까지 가보자, 확전이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미국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이란도 충분히 지친 만큼 지친 상황이라서 아무리 이번에 휴전에서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계에 대한 그거는 이미 제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그것도 조건부로 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CPI가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생각보다 커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미 시장 자체는 충분히 좀 반영되면서 왔다를 좀 봤을 때는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4월 이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털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되는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차익 실현과 맞물린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외국인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한 3월 말까지 대략 60조 가까이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나왔었죠. 왜냐하면 2월 달부터는 특히 반도체 쪽 비중 자체가 워낙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리버렌싱 효과가 이슈가 나왔었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사태가 나왔죠. 결국에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선물적으로 나름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저는 2차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수급들은 그동안 충분히 좀 많이 좀 사왔었기 때문에 아마 매도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주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 완화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향후 유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러 이제 지금 WTI나 이런 두바이유 같은 이슈들은 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대신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란 석유 자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동안 석유 시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재가동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야 뭐 일단은 원유를 좀 생산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 국가 내에서는 피해가 여러 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대만, 중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중동 국가에서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뭐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오랜 기간 지금 봉쇄가 되어 왔었고, 물론 이제 유조선들이 하나둘씩 이제 통과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몇 개월간은 유가에 대한 조짐은 $90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한 $80 아마 전후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 대형주에는 기회로 작용할까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10일 간격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은 월별로 보더라도 일단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운송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호적인 환율은 어느 정도 지켜주되, 우리가 무조건 이제 사실은 환율이 무조건 워낙 약세가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결국에는 1월
6월부터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올해 이제 경영 전략상 이제 환율에 맞춰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전략을 좀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1,450원대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1,500원 전후로 해서는 그나마 저 수출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좀 우호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아마 한 5월, 6월쯤에 뭐 MSCI 선진기업 이제 관련 이제 평가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나라 승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450원 전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나요? 저번에 이제 파월 의장도 그랬고, 이번에 오스튼 그스비 총재, 그리고 이제 윌리엄슨 총재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내일 일단 CPI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전달이 2.4% 정도 이제 나왔었고, 이번이 아마 3.1, 3.4% 사이 밴드 내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3월, 4월, 5월 초까지는 관세 플러스 유가에 따른 에너지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의 부담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파월 의장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가, 물론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고용은 탄탄한 부분이고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히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신에 이란이 관련 사태가 좀 장기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방향성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실적 시즌이죠. 국내 삼성전자 이미 57조가 좀 나온 상황이면은 일단 하이닉스도 아마 4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LG전자가 잘 나왔죠.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나둘씩 여러 섹터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조금씩은 이제 모아가는 과정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사이드카 발동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키워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는 언제 사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심리상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는 주식을 오히려 팔고 싶어 하시고, 오히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그때 또 사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엄청난 갭이 있는 상황에서 그 10%, 20% 그 갭을 두고 지금 매매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빠질 때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를 때 급하게 따라가진 마시자. 왜냐면은 이번 5천 초반에서 5천 후반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대신 5,800 이상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알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SK 하이닉스와 특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같이 덩달아 있는데, 그때 그 회사들의 캐펙 투자를 더 늘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지수는 이란에 대한 이슈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반도체를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해 2월, 3월, 4월 나갔을 때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한 30조를 봤습니다. 이게 4분기가 20조였죠. 그러다가 35조, 38, 40조, 한 번에 지금 53조가 나는데, 저희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아마 53조 9조가 나는데 57조가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53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마 4월 30일 날 이제 발표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가격 상승 효과죠. 지금 올해 4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제 올해 1분기 가격 상승률을 한 70%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초에 고객사와 가격 인상률을 100%에 합의를 했죠. 그에 대한 가격 효과도 좀 있을 거고, 이번에 하이닉스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HBM 비중 30% 봤습니다. 원래 SK 하이닉스는 전년도 HBM 비중이 50%를 봤죠. 전체 디램 매출 비중에서. 그러면 HBM이 30%라는 거는 그만큼 본용 매물적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 대신 삼성전자도 이번에 기존의 재고 물량들을 다 떨어냈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재고를 한 번에 다 떨어내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어닝서프가 좀 나왔던 효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컨퍼런스 콜은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아마 2, 3분기 때 과연 이란 사태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공급 그 타이트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다라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기존의 재고 쪽의 물량 그리고 본용 매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는 점, 가격 인상 효과가 이번에 실적의 주요 요인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30만 전자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이슈가 아니었으면 전 3월 달에 30만 원 충분히 전 돌파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이내에 충분히 30만 원 돌파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57조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전망치를 영업이익을 대략 한 300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300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200조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왔는데 300조 좀 가능하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뭐 시티그룹이나 모건스트레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는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LTA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4월 30일에 발표할 것 같아요.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장기 공급 계약 한 3년 아니면 지금 5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가격 상승에서 서서히 이제 둔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죠. 물론 이제 스팟 가격이랑 기존의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는 거는 향후에 가격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 전략도 굉장히 큽니다. 이미 주가가 오르는 이제 30만 원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50조 나올 것 같아요. 400조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고 5년치가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이제 향후에 지금 공급 계약 큐가 이만큼 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5년치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만 원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도 충분히 목표를 두고 지금 이제 접근해야 될 시기다.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목표가 상향치가 좀 완전히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시나요? 작년까지야 워낙 이제 TSMC가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한 7, 8% 비중이었죠. 물론 그때는 삼성전자 수율 자체가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수율이 거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았었고 TSMC가 거의 한 7, 80% 수율이 나오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TSMC가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은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TSMC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삼성전자는 기존에 뭐 닌텐도 2 쪽으로도 이제 위탁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첫 번째 달라진 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가 S26부터 엑스노스 2600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 쪽은 기존의 스냅드래곤 이제 퀄컴 쪽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왜냐면은 예전에 2020년대 우리가 GOS 발열 이슈가 있으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엑시노스는 빠졌는데 이게 4년 만에 거의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2600이 이번에 엑시노스에 그 탑재되면서 26에 이번에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죠. 물론 이번 1분기에 파운드리 적자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 뭐 AMD, 이제 퀄컴 쪽은 아직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퀄컴도 조만간 이제 파운드리 계약을 맺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위기가 완전히 좀 뒤바뀐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미국의 테일러 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될 텐데 이건 이제 AI6 칩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는 AI5 칩이 1분기 때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올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면 TSMC가 이번에 3나노, 5나노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했죠. 비중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2나노나 1.4나노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세 산단 공정에 대한 경쟁이 본격적이게 치열하게 됐을 때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시장에 따라가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에도 기승전 반도체 장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타 섹터로 수급 분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가 전 지속될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란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하다 보니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1분기가 정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우리 캐펙스 투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비용단도 부담이 되고 가격도 너무 높아지자고 하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골드만삭스가 내비쳤단 말이죠. 그러면 4월 말에 일단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애플이나 이제 하나둘씩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메타도 그러겠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이 AI 쪽 시장에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코멘트는 지속적으로 항상 매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알파벳은 우리는 다른 회사와 달리 매출액 대비 실제로 회사채 발행 비용이나 이게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캐펙 투자 더 늘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이 지난 4분기 때 올해 한 1,6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더 늘렸죠. 메타도 제가 알기로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2배 이상 이제 캐펙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 추정치는 올라갈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겁니다. 더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에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으로 더 분위기가 간다는 거죠. 뭐 소부장이라기보다는 장비 쪽으로 분위기가 돌 겁니다. 그게 이제 워닝 IPS나 뭐 조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테스터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국면에 들어올 수 있는 장비 구입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업사이클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